오늘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었던 현대소설지문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좀 무슨 말인지 어렵다라고 해서 좀 이제 한번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뭐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미리 좀 이제 써두었는데 쌤이 예전에 이제 누누이 잘 이제 소설 읽을 때마다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죠.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이제 어려운 이유가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고 현대 소설에서 어떠한 소설들 사투리가 나오는 부분, 사투리가 나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고전 소설과 더불어서 읽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읽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뭐 읽는 것도 뭐 평소에 읽어두는 연습도 연습이지만 자 일단 어쨌든 간에 나왔다라고 쳤을 때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지와 관련되는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보기를 먼저 보시면서 보기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힌트가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떠한 식으로 내용이 나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인물 중심의 독해를 해라. 누가 나오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갈등을 하느냐, 자기 스스로 혼자 내적인 갈등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외적인 갈등을 하는지 그런 갈등의 유형 같은 거 잘 파악을 하시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먼저 그러면 30번 문제에 나와 있는 보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읽어봅니다. 도라코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저씨의 바로 뭐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대요. 그래서 원래는 뭐로 봤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것. 그래서 이제 자연을 도구로서 도구적 가치를 지닌 타자로만 되었었다. 그러다 사냥 중에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하나의 생을 빼앗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자연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생태주의적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설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리기다 소나무 숲에 갔다가 본문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전 줄거리인데요. 이전 줄거리를 보시면은 이제 나가 나와요. 1인칭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과 멧돼지 사냥을 가게 되는데 삼촌은 원래 이제 물망초 카페 윤마담과 이제 사랑을 했었는데 이루지 못하고 이제 방황을 하고 있었고 삼촌은 그래서 그 이후로 사냥에 취미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와 삼촌, 도라쿠 아저씨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문제 인물 나오네요. 도라쿠 아저씨 인식의 변화를 가진 인물 변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장면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계기가 나타나는 건지 그런 거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이 세 사람은 새끼를 거느린 어미 멧돼지와 리기다 소나무 숲에서 마주치지만 사냥에는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도라코아 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얻고 숲길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자, 숲속 묘사를 하고 있죠. 손을 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거 내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생겼대요. 삼촌의 만담도 삼촌이 원래 이제 말이 많은가 보죠. 만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라코 아저씨는 아까 왜 멧돼지를 안 죽였어요? 아저씨도 쏠 수 있었잖아요. 자, 아저씨도 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누가 쏠려다가 안 쐈던 걸까? 지금 이제 궁금증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안 쐈더라면 궁금증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삼촌이 멧돼지를 안 쐈다. 그리고 도라코 아저씨도 멧돼지를 안 쐈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도라코 아저씨가 딴소리를 합니다. 호식이가 새끼 관절을 물고 늘어진 모양이라 그러면 어미가 도망 못 가거든. 엽견은 이제 사냥꾼이라고 밑에 나옵니다. 엽견 중에는 그런 짓 하는 놈들이 참 많아요. 어미를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새끼를 인질로 잡는 거.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뭐 주인공을 뭐 협박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인질로 삼는, 볼모로 삼는 뭐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개가 그런데요. 사냥개도 어미를 잡기 위해서 새끼 관절을 물고 이렇게 늘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냥 개들이 많대요. 영물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밑에 이제 그럼 요 부분은 바로 이제 삼촌의 말이겠죠. 코맹맹이 소리로 훌쩍거리면서 삼촌이 말했다.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쩌네. 앞에서 뭐 우리가 앞부분을 줄거리에서 확인했었죠. 뭐 윤마담과의 사랑.
뭐 그게 어쩌네 수면지가 어쩌네 뭐 이렇게 징징거리던 삼촌이 주인을 닮아서 어디가 부러졌는지 오른발을 뒤쪽을 들고 껑충껑충 뛰어가는 놈을 가리켜 영물 이야기를 합니다. 영물이라는 게 뭐 앞에서도 나왔지만 뭐 영적인 존재 뭐 신적인 존재 신 들린 존재 그래서 참 신기한 동물이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삼촌 가슴속은 암만 해도 푸른색인가 보다. 여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누가 하는 말인가 볼까요? 하지만 그거는 암수다. 암수라는 거는 이제 비겁한 술수 막 이런 정도인데요. 밑에 나오죠. 그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건지를 좀 잘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소설이 좀 쉽게 읽으려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대사가 길게 나타나 있는데 이 대사가 누구 건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저씨의 말이에요. 삼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삼촌의 말을 삼촌이란다 아저씨의 말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읽으셨으면은 조금 더 내용 이해하는데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암수다. 암수를 쓰면 안 되는 거다. 나도 한때 이름도 아름다운 물망초 윤마당까지는 안 되더라도 공명심에 눈 먼 적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윤마당까지 못 만났으니까 그죠? 못 만났으니까 삼촌이 아니라 아저씨인 거죠. 불질 잘한다고 알려지면 여기저기서 해수구제라면은 이제 안 좋은 동물들 잡아달라고 하는 거 밑에 얘기만 나오죠. 정확하게는 해로운 짐승을 몰아내 없앰이라고 막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을 해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았었어. 이 아저씨는 예전에 이렇게 많이 잡으러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잡아주면은 영웅이 되고 참 재미났었대요. 동물들 잡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랬었대. 이때는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보게 봤었던 거 떠올라야 되겠죠. 어떠한 때였다라는 거야. 이때는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것이 아닌 도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만 인식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얼마나 대단한지 새끼를 몰고 다니면서도 소나기 사이로 모래알 빠지듯이 몰입꾼들 사이로 잘 피해 다니는 놈을 만난 적이 있어. 새끼들을 데리고 건사하면서도 잘 도망 다니는 그런 놈이 있었대. 엄청스럽게 대형 멧돼지였는데 그런 놈 어디 다시 만나겠는가. 무려 6박 7일 동안 그놈 못 쫓아다녔으니까 말 다 했어. 그러고 보니까 안 되겠더라. 어느 순간 요놈이 나 갖고 노나 이런 생각도 들어. 지금 생각하면 그 물론 틀린 생각이야. 살겠다고 도망가는 멧돼지 신세 사냥꾼을 갖고 논다는 게 말이 돼? 사람이든 짐승이든 순탄 건 목숨이 그래 우스운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열이 받았다는 얘기죠. 이 새끼가 나 갖고 노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열이 받은 겁니다.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암수라는 말을 했던 거야. 그런 거는 비겁한 술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끼를 쏴 죽였어. 보이는 족족 쏴 죽였어. 그래, 암수지 암수. 비겁한 방법이지. 한 5마리쯤 죽였을 거야. 그때가 초가을이니까 아직도 새끼들 등에 줄이 쫙쫙 그어져 있을 때였어. 새끼들은 원래 이제 등에 이제 줄이 막 이제 있나 봐요. 크면서 이제 줄이 없어진다고 하죠. 성체가 되면은 그 줄이 그어져 있는 게 없어진대요. 한 두어 방만 새끼들은 꿈틀꿈틀 하다가 죽어버려. 한 두어 방만 쏘면은 한 두어 방 쏘면 그래서 멀리 있어도 호수 작은 산탄으로 쏘면 되니까 어미는 산탄이 박혀도 괜찮다 해도 새끼들은 어미 보는 앞에서 픽픽 쓰러지지. 사냥을 했을 때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빠르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장면을. 새끼만 노리고 5마리쯤 죽인 뒤에는 도라코 아저씨는 일행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는 이미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30km 정도는 올라간 뒤였다. 도라코 아저씨는 며칠간의 사냥으로 거짓골이 된 채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일행을 이끌고 다시 능선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야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필시 쫓아온다라는 것을 뭐 알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뭐긴 뭐라 어미 멧돼지지. 우리가 새끼들을 들쳐매고 가니까 어미가 계속 그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왔어. 죽을 줄 알면서도 쫓아오는 거야. 새끼들을 잡고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잡았지. 다시 몰이를 시작해서 잡았대. 죽으려고 쫓아온 놈이니까. 그런데 봐라. 잡는 순간에 나도 너맨치로 그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눈에 뭐가 보이는지 아나?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텅 비었더라. 결국 너도 못 샀지.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너가 누굴까? 삼촌입니다. 삼촌도 못 샀던 거야.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내가 질문을 했었잖아. 왜 도대체 멧돼지를 쏘지 않았느냐고. 도라코 아저씨도 쏠 수 있는데 왜 안 쐈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죠? 친구인 삼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처럼 그놈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못 쏘겠더라. 나도 그때 못 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한참을 못 쐈다. 벌써 죽은 놈이라 하는 거를 아는 이상 못 쏘겠는 거야. 죽으려고 우는 놈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못 쏘겠더라.
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일행이 지켜보는 데다가 공명심도 있으니까 안 쏠 수가 없었다. 살아생전 총 한 번 제대로 안 쏘고 잡은 멧돼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래, 총 쏘기 전에 벌써 죽은 놈이라 하면 나는 도대체 뭘 쏴 죽인 거겠냐. 마을에서 영도 좀 받고 집에 들어오다가 알았대. 잘못했다. 아무래도 총을 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장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 보기에서 봤었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의 변화가. 자연을 도구로 생각했다가 이제 공존해야 될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도 이런저런 애들 전부 다 뭐 소중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아저씨가 쏴죽인 건 뭐예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 나는 한번 죽었다. 딴소리였다. 딴소리가 아니죠.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뭐였다?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도구로만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나는, 그런 도라쿠 아저씨는 죽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중략이 되어 있고요. 저 봐라. 리기다 소나무도 있고 집밖구리도 있다. 저런 것들 다 살아가고 있다. 산 것들 절에 살아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가. 나는 그때 깨달았던 기라. 내가 해수구제한다고 써돌아다니면서 짐승도 싸 죽인 것도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 마누라고 애새끼들 먹고 살라고 그런 거다 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영동군에서 도라쿠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냥꾼인 줄 알았던 거라. 그러고 나니까 어디 약실에 돌멩이 하나 못 집어넣겠더라. 약실이라는 거는 총알을 집어넣는, 총에서 총알을 집어넣는 부분인데요. 거기다가 돌멩이도 못 넣겠대. 총을 전혀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냥을 못 하겠더라는 거야.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뭐 모른다 하더라도 아저씨가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변환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네 삼촌 왜 좋아하지 않아? 좋은 말썽되니까 그런 거 아니라요.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서 총무 쏜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네 삼촌 좋아하는 기라.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겠나? 뭔 소리 합니까? 이것도 만담입니까? 진심으로 되물었다. 애인이 생각난다. 멧돼지를 보면서 뭐 사람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삼촌도 그러니까 도라쿠아이식의 삼촌도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소설이 마무리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이 누구고 어떠한 갈등을 하는지 보기를 바탕으로 힌트를 삼아서 읽어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